자, lecture number 6의 entropy rate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chapter 4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chapter 4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entropy rate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IID random process만 봤었죠. 그래서 IID random process하고 다르게 어떤 그 dependency가 있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심볼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엔트로피가 얼마만큼 증가되느냐, 그곳에 어떤 리니어하게 증가될 때 그때의 계수를 바로 엔트로피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IID 랜덤 프로세스에서의 그 엔트로피하고 이 엔트로피 레이트하고 그냥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그러니까 IID 랜덤 프로세스에서 그 엔트로피 레이트를 계산하면은 그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을 봤을 때의 그 엔트로피랑 같아지게 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코인 토싱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전을 계속 던지는데 뭐 앞면 나왔다 뒷면 나왔다 하겠죠. 우리는 이제 앞면을 1, 뒷면은 0이라고 보기로 했었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한 게 뭐냐면은 이 어떤 시퀀스에 그러니까 typical sequence죠. 이 시퀀스의 확률이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하냐면은 어떤 시퀀스 길이가 이제 n이 되는 그리고 각각의 어떤 그 IID 랜덤 프로세스인데 한번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시간 1이 증가할 때마다. 그러니까 x1, x2, x3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 각각은 다 이제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이게 지금 그 동전 던지기 같은 게. 근데 x1, x2, x3는 다 인디펜던트하죠. 그래서 이제 IID 랜덤 프로세스인데요. IID 랜덤 프로세스인데 이때 어떠한 길이 n까지의 어떤 시퀀스가 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시퀀스가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는데 몇 개의 비트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블링을 하는데 몇 개의 비트로 레이블링을 하면 되냐면 n 곱하기 hx 비트개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비트개로 우리가 충분히 레이블링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이었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카드 게임을 한다. 그래서 뭐 딜을 하는데 근데 뭐 딜을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뭐 카드 게임을 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친구한테 어떤 그 카드를 한 장 한 장씩 나눠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이제 나눠주는데 클로버 에이스가 나오고 뭐 하트 K가 나오고 다이아 Q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거는 IID 랜덤 프로세스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 클로버 에이스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클로버 에이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이전 예제에서는 사실은 여기 앞면이 나와도 이제 뒤에 앞면이 또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클로버 에이스가 벌써 처음에 떠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절대로 클로버 에이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랜덤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온 뭐 카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x1, x2, x3, x4 뭐 x5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면 x1하고 x2는 당연히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1의 결과가 x2의 결과에 영향을 주죠. 자, 그래서 IID 랜덤 프로세스 말고 일단은 그 IID가 아닌 랜덤 프로세스를 살펴보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마코프 체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코프 랜덤 프로세스인데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말하고 랜덤 프로세스라는 말하고는 이제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캐스틱 대신에 랜덤이라는 말을 써도 좋고요. 그리고 이 마코프라는 그죠? 마코비안 이 프로퍼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xn을 어떤 뭐 현재라고 치면은 우리가 현재를 알고 있으면 현재 이전에 이런 것들은 다 과거잖아요. 과거를 아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과거에 해당되는데 지금 과거가 뭐냐면은 뭐 x1
자, x2 뭐 쭉 해서 x n-1까지가 과거죠. 근데 그거는 뭐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네모 박스로 한 게 이게 바로 뭐예요? 그 마코프 체인의 마코프 프로세스의 정의죠. 그리고 이 마코프 체인의 경우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transition probability라는 게 있습니다. transition probability라는데 i라는 state에서 이제 j라는 state로 변화될 확률, 그것을 우리가 transition probability 또는 뭐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를 알면 우리가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를 알면은 이런 식으로 next state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next state가 어떤 뭐 이게 x의 n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next state의 그 확률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xn이라는 state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n이 주어졌을 때 xn 플러스 1로 될 확률, 그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다 썸해주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코프 체인의 경우에는 이 조인트 PMF가 이렇게 써지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전에 그 스테이트가 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컨디션에 붙는 게 바로 이전 스테이트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코프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요거 다음에 뭐 x 뭐 n-2 뭐 x n-3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 히든 마코프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뭐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이 모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든 마코프 모델은 이제 마코프 모델은 아닌 거죠. 근데 조금 이제 변형된 건데 우리가 히든 마코프 모델로 뭐 무엇을 모델링하자 이런 걸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코프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는 직접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이 underlying 마코프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마코프 프로세스가 이제 x1에서 x2에서 이제 x3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진화를 해 가는 거죠. 이렇게 쭉 가는데 이 x1에 디펜던트한 어떤 y1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죠. x2에 디펜던트한 y2가 있고 x3에 디펜던트한 그쵸? Y3가 있고 X4에 디펜던트한 Y4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X1이 정해지면 그것의 함수로서 어떤 Y1이 정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확히 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제 probability 그러니까 확률 모델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X는 볼 수가 없고요. 여기 unobservable 하는 것처럼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Y1, Y2 요것만 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 yi는 어떠한 그 확률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모델링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xi가 그거에 디펜던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x의 디펜던시가 있어. 근데 얘는 마코프 체인이고 y1, y2, y3, y4는 마코프 체인이 아니지. 그거는 마코프 체인이 아닌데 요게 어떤 히든 스트럭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히든 마코프 모델이라는 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y1, y2, y3, y4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볼 수 있죠. y1, y2, y3, y4는 볼 수 있는데 x1, x2, x3, x4는 볼 수 없고 그것이 어떤 지금 마코프 체인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모델을 뭐라 그러냐면 히든 마코프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뒤에 수식은 뭐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y1은 지금 x2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y1은 x1에 대해서만 디펜던시가 있는 거죠. y2도 x2에 대해서만 디펜던시가 있는 거고 모르론 지금 마코프 체인이니까 사실은 x2도 x1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y2는 당연히 x1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지. 그런데 y2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yi가 xi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다라고 컨디션을 묶어버리면 다른 거는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p의
yi, xi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거나 xi가 있으면 다른 컨디션 예를 들어서 x에 뭐 i-1이라든가 뭐 x에 i 플러스 1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게 똑같다라는 거지. 그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xi를 컨디셔닝 하고 나면은 그 xi-1이나 xi 플러스 1 이런 거는 이제 전혀 yi의 그 스테이트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히든 마크업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임 인베리언트 마크업 체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state transition probability가 이렇게 n에 그러니까 타임 인덱스 n에 무관할 때 우리가 이러한 그 마크업 체인을 타임 인베리언트 마크업 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책에서 다루는 웬만한 마크업 체인은 대부분 다 이 타임 인베리언트 마크업 체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크업 체인의 경우에는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이렇게 하나만 나오겠죠. 이게 만약에 이 타임 인베리언트한 그 마크업 체인이 아니면은 이게 뭐 P1이 있고 P2가 있고 P3가 있고 이렇게 계속 따로따로 매트릭스가 여러 개 생기겠죠. 그죠? 왜냐면은 어떤 타임 인덱스 1일 때의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하고 타임 인덱스가 2일 때의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뭐 다루기도 어렵고 해서 어쨌든 타임 인베리언트한 마크업 체인을 다루게 되는데 그때는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이렇게 하나고 여기서 P11은 뭐 1에서 1로 가는 그 확률이고 이거는 뭐 스테이트 지금 1에 있는데 스테이트 뭐 n으로 갈 확률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심플 웨더 모델 보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 써니를 뭐 스테이트 1이라고 하고요. 레이니를 스테이트 2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메타라는 건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 내일로 그냥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내일 비가 올 확률 그게 베타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 알파는 지금 뭐냐면은 지금 현재 스테이트 2였는데 스테이트 1으로 갈 확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테이트 2가 지금 뭐냐면 레인이니까 지금 비가 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비가 왔는데 내일 그러니까 써니 그러니까 해가 쨍쨍할 확률 그것이 이제 알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써니 레이니 그 날씨를 보게 될 확률은 일단 써니하고 일단은 이제 맨 처음에 써니하고 그 다음에 써니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써니일 확률 그죠? 그다음에 다시 써니에서 레이니로 바뀔 확률 곱하기 레이니에서 레이니로 바꿀 확률 그거 이렇게 쭈루룩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시퀀스가 결국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될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관심인 거죠. 근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SSRR 이런 것도 보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IID 랜덤 프로세스하고는 많이 다르죠. 왜냐면 지금 그 써니 하면은 그 다음날 써니 한 게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 써니 한 게 그죠? 근데 우리가 뭐 동전 던지기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의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안면 나왔다고 해서 한 번 더 던지면은 뭐 안면이 더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디펜던시가 없는 그 IID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진행을 한 것이고 이거는 디펜던시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시퀀스가 뭐 티피컬하냐 그리고 티피컬 시퀀스의 볼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마코프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코프 랜덤 프로세스에서 그러니까 마코프 체인에서 왜냐하면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는 가정을 하니까 마코프 체인에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구할 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요거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분포로 가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올 확률이 뭐 30%고 맑을 확률이 70%야. 오늘. 그래요. 그래서 맑을 확률이 70%. 그러면은
내일도 계속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내일도 70%, 30%, 그다음에 그 다음 날도 70%, 30%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stationary distribu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써니일 확률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고 레이니일 확률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state transition matrix는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내일 맑을 확률은 계산을 해보면 일단 오늘 맑고 그거 곱하기 오늘 맑을 확률 곱하기 맑을 때 내일도 맑을 확률을 곱하고 더하기 오늘 비가 오고 내일은 비가 왔을 때 이제 그걸로 바뀔 확률, 그죠? 써니로 바뀔 확률을 곱한 거겠죠.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일 써니일 확률이 지금 써니일 확률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랑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잡아주면 요거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요 벡터가 사실 뭐가 돼요? stationary distribution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내일 날씨나 모레 날씨나 이게 계속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냥 내일 날씨나 모레 날씨나 뭐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맑을 확률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그다음에 비 올 확률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죠. 계속 계산하면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웨더 모델이 맞다치고 이러한 날씨 모델이 맞다치면 계속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변하지 않는 디스트리뷰션이니까 stationary distribu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stationary distribution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뮤 i가 뭡니까? 이게 지금 그 i라는 state에 있을 확률이죠. 그거는 뭡니까? 뮤라는 그러니까 j라는 state에 있다가 그래서 j에서 i로 트랜지션할 확률이죠. 그 두 개를 곱해가지고 그걸 다 합쳐주면은 결국은 뮤 i로 오는 이거는 사실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뮤 i 그러니까 여기 지금 i라는 state로 오는 어떤 incoming 그 flow죠. incoming flow의 크기인 거고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뭐 outgoing flow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뮤 i로 현재 스테이트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뮤 i에서 이제 다른 스테이트로 이제 뭐 트랜지션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들어오는 incoming하고 outgoing하고 똑같다라고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i라는 스테이트로 바뀔 확률이죠. 그러니까 요 우변에 있는 것이 요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i라는 스테이트로 바뀔 확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트랜지션 될 확률이죠. 바뀔 확률. 이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퀘이션을 몇 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 개 나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 뭐 편의상 이거를 뭐 n개라고 치면 n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요 이퀘이션을 더해 줘야 되겠죠. 요 확률이면은 몇 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의 썸은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추가를 해 주면은 우리가 n 플러스 한 개의 이퀘이션이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는 뭐 리던던트 할 거고요. 보나마나.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풀고 나면은 우리가 stationary distribution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행렬 형태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뮤 이꼴 뮤 p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뮤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뮤는 이게 벡터예요. 이렇게 벡터가 됩니다. 자, stationary random process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또는 뭐 랜덤 프로세스 대신에 stochastic process라는 말도 다 좋습니다. 같은 말이고요. 이게 stationary 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타임 인덱스를 shift 하더라도 분포가 변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러한 랜덤 프로세스를 이제 stationary random process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거 동전 던지기에서 처음 던졌을 때 헤드고 두 번째 던졌을 때 테일이 나오는 확률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던졌을 때 헤드고 세 번째 던졌을 때 테일이 나올 확률 그거는 이제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뭔가 이게 변하지 않는 아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었죠? 타임 인베리언트.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나 타임 인베리언트. 그러니까 어떤 통계학적인 특성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또는 뭐 타임 인베리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엔트로피 레이스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배운 거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IID 랜덤 프로세스에 대한 거죠. IID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때 우리가 n번 시행을 해가지고 얻는 그 어떤 조인트 엔트로피, 조인트 엔트로피가 어쩌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건데,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x1하고 x2하고 이게 IID 랜덤 프로세스니까 x1, x2, xn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그 랜덤 랜덤 벡터의 크기가 이건 하나의 랜덤 벡터라고 보신다면은 x1, x2, xn까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랜덤 벡터로 한번 봐주시면은 이거를 자, x1, x2 뭐 쭉 해가지고 xn 이거 랜덤 벡터로 봐주시면은 벡터 사이즈가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x1, x2 이거는 다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IID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없죠. 그러니까 이 벡터의 그 가지고 있는 uncertainty는 각각의 uncertainty의 그냥 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디펜던시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n 곱하기 hx다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뭐예요? 디펜던시 시퀀스죠. 그렇죠. 그래서 x1, x2 이런 것들이 서로의 이제 디펜던시가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 시퀀스의 그러니까 joint entropy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entropy rate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일종의 growth rate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growth rate.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보량이 그죠? 조인트 엔트로피가 리니어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계수 그것이 바로 이제 엔트로피 레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제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걸로 보통 이제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을 때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걸 정의를 써요. 그냥 정의를 쓰고 두 번째 정의는 그냥 증명을 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죠? 이거랑 사실 똑같다. 뭐 if and only if 이렇게 써가지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증명을 하고 수학 쪽에서는 원래 정의를 두 개로 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두 개로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강조하려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수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데피니션은 하나죠. 항상. 그래서 주로 쓰는 데피니션은 뭐냐면은 average entropy per symbol입니다. 그것이 바로 entropy rate의 정의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entropy rate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 전체 시퀀스, 그러니까 x1부터 쭉 해가지고 xn까지의 어떤 그 랜덤 벡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랜덤 벡터의 joint entropy를 n으로 나눠가지고 그곳에 어떤 limit value, 즉 그 벡터의 크기가 이제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시퀀스의 그 랜덤 시퀀스의 그러니까 average entropy 그곳을 우리가 이제 h의 x라고 적겠습니다. 여기 근데 x는 약간 이제 뭐 이탈릭으로 약간 그 싸이처럼 써놨는데 싸이도 아니죠. 싸이는 우리가 이제 알파벳으로 생각을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문자 약간 다르게 써놨죠. x인데 약간 좀 다르게 써놨는데 어쨌든 이게 엔트로피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average entropy per symbol을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노테이션상으로. 그 다음에 rate of information, 그 information innovation은 뭐냐면 innovation이라는 게 그러니까 약간 추가적으로 정보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1, x2, x3, x4 해가지고 쭉 그러니까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정보량이 뭔가 추가되잖아요. 근데 이게 디펜던시가 있으면은 정보량이 추가되는 게 좀 약해지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IID면은 x1, x2, x3 이렇게 계속 할 때마다
똑같은 정보량이 계속 더해지잖아요. 얼만큼? hx만큼 uncertainty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은 dependency가 있으니까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을 거고 그냥 앞에 걸 다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innovation이라는 게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런 혁신, 그죠? 네, 새롭게 들어오는 innovation이 뭐 혁신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것만 카운트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를 모조리 알고 있을 때 추가로 xn이 더해질 때 요것의 uncertainty, 그것을 우리가 이제 rate of information innovation이라고 하는 정의인데 이거는 정의라고 할 수는 없고 어찌됐건 우리가 증명을 해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 hx나 이 h prime x나 이제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ntropy rate를 이 definition 1으로 봐도 되고 definition 2로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보면요, 우리가 그 innovation의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새롭게 xn이라는 게 추가되었을 때 새롭게 생기는 uncertainty, 그게 얼마가 되느냐인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x1이라는 걸 빼버린 거죠, 그죠? x1이라는 거를 이렇게 싹 빼버리면 컨디션을 그러니까 조금 줬으니까 당연히 uncertainty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보가 여기는 n-1개가 제공됐는데 여기는 그보다 적게 제공되니까 그 xn에 대한 uncertainty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 우변의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스테이셔너리 하다고 했으니까 인덱스를 n-1 대신에 다시 그러니까 n 대신에 n-1을 대입한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친구하고 요거하고 요거를 봤을 때 그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n을 늘리면 늘릴수록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우변은 n 대신에 n-를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또는 뭐 좌변이 n 대신에 n 플러스를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n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노베이션이 약해지는 거죠. 작아지죠. 그죠? 이게 decrease 한다는 거죠. n이 증가할 때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으면은 요게 되는 거니까 이 좌변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디크리징 하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 엔트로피라는 것은 뭐 컨디셔널 엔트로피든 뭐든 간에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줄어들 수는 없고 반드시 리미트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단조 감소를 해야 되는 건데 감소하거나 그대로 있거나 근데 어찌됐건 리미트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안 그래서 뭐 계속 감소가 되면은 그럼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definition 1하고 definition 2하고 똑같다. 즉 innovation 되는 양하고 그 average entropy가 똑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증명이 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냐면은 먼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냐면 일단은 요게 뭐예요? 요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by definition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이게 이제 innovation의 양이죠. 그러니까 n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마지막에 그 생기는 uncertainty가 얼만큼이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부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innovation의 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innovation의 양, 즉 어떤 x1, x2 이렇게 x1, x2, x3 이렇게 쭉 우리가 만들어낼 때 어쨌든 새로운 정보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정보가. 근데 마지막에 그 추가되는 정보량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h 프라임 x가 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캐사로라고 캐사로 미인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정리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어떤 시퀀스가 A로 수렴할 때 그리고 BN이라는 어떤 우리가 수열을 다음과 같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썸으로 정의를 할 때 파셜 썸 같은 걸로 정의를 하고 그것의 평균이라고 할 때 이게 오타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필요가 없고 이럴 때 이제 BN은 A로 수렴하게 됩니다. BN이.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뭘 증명을 할 수 있냐면은 이제 요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average entropy, 그죠? 예, 심볼당의 average entropy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게 그 이노베이션의 양으로 이제 접근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AN이 A로 접근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서 지금 A가 뭡니까? A가 여기서 A가 지금 이거죠, 그죠? 예, 여기 이노베이션의 양이잖아요. 예. 보시면은 이제 되게 좀 뭐 뻔한 얘기이긴 한데, 예. 그래서 BN이 A로 지금 접근한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BN이라는 건 사실 뭐 이건 거고요, 그죠? 예. 제가 이제 하나를 빼먹었군요. 그래서 BN이 요거랑 이제 닮지는 않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냐면은 요게 지금 위식에서 요렇게 되잖아요. 예, 위식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캐사로의 그 미인이라고 해가지고 요 증명이 일단 있기 때문에, 예, 이 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average entropy per symbol이 결국은 이노베이션의 양하고 같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게 이제 엔트로피 레이트라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데피니션 2에서는 H'이라는 노테이션을 썼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이노베이션하고 그 average entropy per symbol이 같잖아요. 같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H' 뭐 이런 거 이상하게 프라임 같은 거 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엔트로피 레이트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디펜던트한, 그죠? IID 랜덤 프로세스 말고 일반적인 어떤 뭐 다른 그 마코프 체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마코프 체인에서 마코프 체인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소스가 있을 때 그것을 압축할 때 몇 비트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왜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typical sequence가 있고 이 typical sequence의 확률이 또 마찬가지로 asymptotic equipartition처럼 이 확률이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exponent의 형태를 보면은 n에 h에 x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hx는 뭐예요? 예, 이 녀석이 뭡니까 이게 지금 노테이션이 사인 아니 어쨌든 얘는 뭐예요? 엔트로피 레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typical sequence를 레이블링을 할 때, 그죠? 레이블을 하나 이렇게 그 지금 뭐 견출지 가지고 레이블을 이렇게 딱딱딱 붙일 때 몇 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레이블링을 할 때 결국은 시퀀스의 길이는 n인데 실제로 몇 비트가 필요하면은 요만큼의 비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코프 체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엔트로피 레이트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노베이션의 양이니까 이거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건데 마코프 체인의 경우에는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 거를 컨디션 걸면은 뒤에 거는 다 필요 없잖아요. 날려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스테이셔너리한 지금 마코프 체인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별 얘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랑 똑같죠.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그 x1하고 x2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by definition 이 컨디셔널 그러니까 뭐죠? transition probability가 PIJ로 나타내기로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유도할 수 있냐면은 entropy rate는 마코프 체인에서의 entropy rate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차피 이거잖아요, 그죠? 요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요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x1이 지금 mu i, 그러니까 i번째 스테이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시그마의 mu i 이게 이제 x1이 i일 확률인 거죠. 제대로 쓸까요? 이렇게 쓰지 말고 h의 x2의 x1 그래서 요걸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면은 probability의 x1이 i일 확률 거기다가 h의 x2 그 다음에 x1이 i일 때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그죠? 요거는 뭐 쉬운 거고. 근데 우리가 노테이션 상으로 얘를 뭐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x1이 i일 확률이 뭡니까? 뮤 i죠, 그죠? 예, 뮤 i.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는 그대로 씁시다. x2 x1 equal i. 근데 지금 우리가 그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를 알잖아요. 예, 그게 바로 다 뭡니까? 예, 그게 여기서의 그 conditional 지금 probability가 필요한데 그게 그 전부 뭐예요? state transition probability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의 i의 뮤 i 이거 그대로 두고요. 여기가 그냥 그러니까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엔트로피식 그대로 쓰면 끝나는 거죠. 여기서 p i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ij. 그 다음에 여기 로그 베이스 2에 예. i 시그마가 빠져버렸네. 어떻게 하죠? 예, 여기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p i j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야 되는 거죠. 좀 좁아가지고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식이 유도가 된 겁니다. 이 빨간색으로 쓴 수식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코프 체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엔트로피 레이스를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그 랜덤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프로버빌리티를 구해 가지고 그거를 뮤 i에다가 넣고 그죠? 여기 뮤 i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그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 pij 뭐 이거 pij 요거는 지금 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거기 있는 거를 대입을 해 주면은 우리가 엔트로피 레이스를 마코프 체인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엔트로피 레이스를 우리가 뭐 IID 랜덤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엔트로피 레이시나 엔트로피나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코프 체인의 경우에는 그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그러니까 주어지겠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주어지니까 예, 그거를 그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 수식에다 넣으면은 우리가 엔트로피 레이스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레이스를 계산하는 예제인데요. 예. 그래서 써니하고 이제 레이니 그 두 개의 날씨밖에 없을 때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은 아까 구했었죠. 예,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이렇게 주어진 상태죠. 예, 그래서 여기 베타가 지금 써니일 때, 그러니까 오늘 써니인데 내일이 레이니일 확률. 그 다음에 여기 알파가 이제 오늘 레인인데 이제 내일 그 써니일 확률. 그 다음에 뭐 1-알파는 이제 뭐예요? 오늘 레인인데 내일 써니일 확률 그게 이제 1-알파죠. 어떻게 됐던 간에 그거를 아까 좀 전에 유도한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엔트로피 레이스를 가볍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랜덤 워크 보겠습니다. 이 랜덤 워크라는 건 뭐냐면 일단 뭐 예제를 좀 들어보면은 이게 1 뭐 이렇게 어떤 그 undirected graph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가 없는 그죠? 예. directed graph 말고 undirected graph가 있고 여기다 노드 번호를 우리가 뭐 정해주면 되겠죠. 5, 4, 뭐 3, 2, 1 이런 식으로 총 여기는 m개의 노드인데 우리는 m이 이제 5인 경우죠.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웨이트를 적당히 집어 넣어줘요. 예. 그래서 여기 요거는 뭐 W의 뭐 1, 5가 되겠고 요거는 W의 1, 2 이런 식으로 뭐 W의 3, 4 이런 식으로 그 엣지에다가 웨이트를 적습니다. 여기는 W 4, 5. 근데 여기서는 undirected graph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W15나 W15나 뭐 W51이나 이게 같은 겁니다. 왜냐면 그 디렉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파티클이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랜덤 워크해서 말 그대로 돌아다니는데 노드 투 노드를 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랜덤 워크는 어떤 sequence of vertices 그래서 그러니까 버텍스의 어떤 시퀀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뭐 1번에 있다가 뭐 5번에 있다가 그다음에 4번 갔다가 3번 갔다가 2번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랜덤 워크라고 한다라는 거죠. 랜덤 워크 on graph니까요. 네. 그래서 next step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neighboring node로부터 이제 neighboring node로 옮겨가게 되어 있고 그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각각의 어떤 엣지의 sum
분의 고 엣지의 웨이트가 바로 transition probability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random walk on grap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노드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여러분들이 쭉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엣지에다가는 뭐 W 7, 8 이렇게 숫자를 적당히 적어주면 되겠죠. 이건 W1, 2, 뭐 W2, 6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 레이스를 랜덤 워크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예제인데요. 그래서 WI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표적으로 그 마코프 체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노드에 있으면은 그 전에 이제 어떤 노드에 있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마코프 체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WI는 노테이션 상으로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W4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W4는 나가는 그 웨이트, 그죠? i로부터 나가는 웨이트의 썸이죠. 그러니까 30 더하기 뭐 40 더하기 50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뭐 W1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W1은 여기서 보면은 10하고 40이니까 50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W는 지금 뭐냐면은 i가 j보다 큰 것만 더해라 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웨이트가 이게 제가 50으로 여기 50으로 쓴 게 어떻게 돼요? W34나 W43이나 50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쪽만 계산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W는 전체 그 엣지에 있는 그 웨이트들의 썸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즉 그 4의 어떤 임의의 순간에 이게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4에 있다가 뭐 1에 있다가 2에 있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순간에 탁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이제 i라는 그 지점에 노드에 있을 확률이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아무래도 그 웨이트가 큰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면은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뭐 40, 30, 50으로 이제 웨이트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4로 몰릴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야, 왜냐하면 이게 1이나 2 같은 경우에는 1이나 2에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40이면은 1이라는 스테이트에 있을 때, 그 노드에 있을 때 이 4로 올 확률은 0.8이고 요 2로 갈 확률은 0.2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그쪽으로 많이 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EW로 이제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WI의 썸 있죠. 그러니까 이 WI의 이 시그마의 WI 요것이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EW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I에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뮤P가 뮤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잡는 것이 이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됩니다. 뭐 그래서 뭐 예전 게임인데 이 팩맨 게임이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랜덤 워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를 서머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asymptotic equipartition에 대해서 equipartition property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그 IID 랜덤 프로세스 말고 어떤 디펜던시가 있는 그러한 그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티피컬 시퀀스를 생각할 수 있고, 이 티피컬 시퀀스의 joint PMF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길이가 n인 시퀀스의 경우에 2의 마이너스 n의 h 뭐 x 승이다. 여기서 hx가 바로 엔트로피 레이트에 해당되는 거고, 엔트로피 레이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은 어떤 이노베이션의 양, 즉 새롭게 들어왔을 때 어떤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추가적인 uncertainty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